조현병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얘기 같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스트레스나 큰 시련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누구나 다 조현병에 걸릴 수 있다. 지능이 높은 거 낮은 거랑 관계가 크게 없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조현병에 걸릴 수 있고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행되고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점점점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향후 미래 수십 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조현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방에 가만히 있는데 원장님, 혹시 조현병이신 환자분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환자분들이 조현병 환자분들입니다. 내과 의사에게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환인 것처럼 정신과 의사에게는 조현병이라는 질환이 기본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을 직접 대면했을 때 느꼈던 인상 같은 게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조현병 환자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다 각각 굉장히 좀 다르고요. 나이가 많으시고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에 맞지 않는 옷을 좀 입는다거나 뭔가 제가 여쭤봤을 때 어긋난 대답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최근에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직업도 갖고 있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친구도 만나고 이분이 진짜 병을 갖고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되게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조현병 환자라고 하면은 사람들 인식에 깔려있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는 오해라고 볼 수도 있나요? 일반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끔씩 언론에서 충격적인 사건? 묻지마 살인이 주로 보도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할 때 그것들을 정신과적인 병명이나 질환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 과거 정신과 병력 질환이 있어 오보가 많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과 환자분들이 받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가 굉장히 많죠. 근데 대부분의 정신과 다니시는 분들 혹은 조현병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 생활을 잘 꾸리시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거리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내봤을 때 강력범죄에서 조현병의 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일반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강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가? 그거는 통계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현병인 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존속살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비춰질 수는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에 많이 남는다거나 혹은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살인이나 강력범죄들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동기가 있죠. 예를 들면 애정 문제나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원한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현병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그런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충격적이고 공포감을 좀 심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현병 환자분들은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동화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 거네요? 조현병이 전 인구의 1% 정도로 추산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5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경제적인 문제 혹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발병한다고 보지는 않고 뇌의 문제, 유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발병하기 때문에 지능이 높은 거 낮은 거랑 관계가 크게 없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것들이랑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조현병에 걸릴 수 있고요. 반대로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아마 많은 비율로 조현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제 조현병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현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조현병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조현병이라는 질병은 뇌의 기능상의 문제로 인해서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고 혹은 감각, 행동, 감정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워지는 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증상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환각입니다. 환각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남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헛것을 본다거나 혹은 냄새나 맛, 촉각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실과 좀 다른 것들을 지각하게 되는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이 있습니다. 망상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용어이긴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망상이라는 건 현실과 다른 잘못된 믿음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피해 망상 같은 걸 말하는데요. 피해 망상에는 누군가가 나를 쫓아와서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우리 집에 침입해서 해칠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망상이 될 수 있고, 이 외에도 질병 망상이라고 해서 뭔가 내가 내장이 썩어가고 있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건강과 관련된 망상 같은 것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뭐 애정 망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나는 연결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이이고 그 사람이 나를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예인과 연결돼서 저 연예인이 TV에서 제스처를 취하거나 어떤 말을 하는 게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신호를 주고 있어, 이렇게 현실과 다른 잘못된 믿음, 많이 왜곡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대표적인 조현병의 증상이고, 조현병의 증상 중에 힘든 증상이 뭐냐면 음성 증상이라고 해서 의욕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것에 감동이나 느낌 혹은 감수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굉장히 이렇게 편편한 감정을 보이고 자극을 줘도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너무 안 해서 밥을 차려 먹어야 되는데 밥을 차려 먹질 않고 그냥 누워만 있는다, 씻지도 않는다, 방 밖을 나오지 않는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직업적, 사회적으로 철수되어 있는 사람, 모두하고도 동떨어져서 자기만의 아주 좁은 바운더리 반경 안에서만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음성 증상입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어느 순간에 심해져서 아주 이상한 행동, 그리고 독특한 행동, 혹은 이해하지 못할 만한 행동, 공격적인 행동,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도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조현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거다 한 가지로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망상이나 환각을 만들어내는 것에 가장 대표적으로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도파민이 특정 영역에서 과도하게 분비가 됐을 때 환각이나 망상이 발생하게 돼서 병이 발병한다는 병인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들을 검증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엑스터시, 코케인, 헤로인, 불법 마약이죠. 불법 마약 같은 것들은 이런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을 항진시켜서 마치 조현병 같은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영화에서 코로 마약을 흡입하거나 배우들이 뭔가를 막 보는 것 같은 연기를 한다거나 허공에다 대고 혼잣말을 한다거나 뭔가랑 대화를 나눈다거나 굉장히 두려워한다거나 무서워한다거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런 약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조현병과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조현병의 가장 큰 원인은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이상 분비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뇌의 생물학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나 혹은 어떤 큰 시련이나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갑자기 확 심해지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죠. 조현병이 가장 호발하는 나이는 남자는 20대 초반이고요, 여자는 30대 초반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가장 어디에 많이 있느냐, 주로 군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라는 환경은 굉장히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스트레스가 좀 높죠. 갑자기 자유롭게 살던 상황에서 군대에 들어와서 제한도 생기고 선임, 후임 혹은 새로운 업무나 임무를 받게 되고 그걸 하지 못해냈을 때 굉장히 오는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도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유전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환경적인 변화와 스트레스에 맞닥뜨리면 갑자기 잠을 자지 못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무언가 헛것을 보는 것 같이 행동을 한다거나 이상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발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과거에는 정말 군대에서 트리거라고 하죠, 방아색을 당겨줄 만한 큰 스트레스 요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합쳐지면서 젊은 남자가 조현병 발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는 일반인분들도 어찌 보면은 그런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큰 스트레스를 마주하면 조현병이 생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그럼요. 조현병 이렇게 하면 무섭거나 다른 사람 얘기 같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는 당연히 정신과적인 증상이나 질병을 갖고 있을 확률은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전적인 취약성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나 경제적인 압박, 환경적인 문제 혹은 큰 시련,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누구나 다 조현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현병이 초기에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모든 정신질환이 대체로 그렇지만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질병이 발병해서 진행되고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점점점 여러 가지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악화되게 됩니다. 저희가 조현병의 시작 시점부터 실제 치료하게 되는 기간까지를 DUP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의 인지기능, 증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하되게 되더라. 그래서 저하되는 속도 혹은 악화되는 속도를 얼마나 좀 늦춰주고 빨리 정상 궤도로 다시 돌려놓는가가 이 한 사람의 향후 미래 수십 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치료받지 않는 이 기간에 환청, 환시 같은 망상이 더 공고해지면 굉장히 그걸 교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현병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양성 증상이라는 환각이나 망상, 환청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음성 증상은 점점 증가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지능 지수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빨리 진단받고 빨리 치료를 들어가는 게 예후에 굉장히 중요하다. 다행히도 요즘은 빨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젊은 시기에 치료를 받아서 직업도 그대로 유지하고 인간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고 연애도 하며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을 꾸리는 분들이 예전보단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초기에 조현병인지 아닌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조현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환청, 가장 정말 대표적이고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방에 가만히 있는데 옆집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막 욕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옆집에서 나를 욕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너무 생생하다고 해요. 정말 옆집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옆집 가서 왜 내 욕을 하느냐, 아니라고 하면 윗집에 가서 왜 내 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옆집이 아니어도 나를 비난하는, 나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대화나 말소리들 너무 생생해가지고 아니라니까 뭐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피해망상이나 혹은 뭐 질병망상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제 환자분이었는데 자기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이 배관을 타고 가서 다른 집에 냄새를 일으켜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공동주택에 못 살고 외딴 곳에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혹은 증거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려도 또 다른 가능성, 정말 0.00001%에 해당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을 해서 믿지 못하는 환각, 망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랑 오해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느냐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조증이 굉장히 심할 때도 이런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한 우울증 환자분은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이런 것들도 우울증에서 아주 잘 보여지는 환각이나 망상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무조건 조현병이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판단하시지 말고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제대로 진료를 전문가에게 받아보시길 권유하고 절대로 영상만 가지고 자기의 증상이나 타인의 증상을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조기 정신증 선별검사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조기 정신증이라는 거는요 조현병이 완전히 되기 전에 애매하고 까리까리한 상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뚜렷한 환청이 있거나 망상이 있으면 조현병에 아주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닌 조금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있고 그거를 빨리 찾아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의미에서 이런 척도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연구돼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점수를 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넘어가면 정신과 진료를 좀 받아보십시오 라는 이런 권유를 하게 되시는데요. 검진센터에서 그런 검진 결과를 받으셨을 때 아니야 내가 그럴 리 없어,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시기보다는 혹시 내가 지금 좀 많이 힘든가? 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 쓰고 있는 게 너무 많은가?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혹은 불면증으로 인한 혼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한 번쯤 제대로 면담이나 검사 이런 것들을 시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검사를 정신과 가서 받기도 나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각 구나 시나 도마다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사이트에서 자가검진 이제 란으로 들어가면 자가검진 하는 문항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점수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에 대한 이런 척도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고 스트레스 요인이 뭘까 고민도 좀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줄이시기 위해서 환경 조정, 스케줄 조정 이런 것들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조현병을 어떻게 알아보나요? 우리가 뇌출혈, 뇌경색 이런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병원 응급실에 달려와서 빨리 CT나 MRI 같은 걸 찍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출혈이나 뇌가 손상당한 부위를 보고 아 지금 되게 급합니다. 빨리 혈관 재개통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현병 자체를 진단 내리는 검사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신과 의사, 전문가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오랜 시간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고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쳐서 어떻게 발현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스트레스 요인을 갖게 됐고 그게 증상으로 어떻게 좀 달리 발현이 됐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런 세밀한 병력 청취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게 현재까지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조현병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어떤 행동 양상을 보고 바로 당신은 조현병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과 비슷하게 보이는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좀 배제를 하기도 하고요. 한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약물 치료도 하고 면담도 하면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꾸준히 일관되게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조현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진단이 내려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겁내시거나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그렇게 조현병이 진단이 됐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조현병을 치료해 주시나요? 이제 조현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의 가장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초기부터 중기 후기까지 오래됐건 초기이건 모두 다 기본적인 치료에 속합니다.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들 중에는 항정신병 약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약물은 주로 조현병 같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인데요. 환청, 망상, 불안, 초조, 감정 기복, 감정 조절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약물을 말하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균형 잡히게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 약물을 먹게 되면 뭐 당장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수개월 정도 후에는 환청이나 환시 같은 환각 증상들이 좀 줄어들고 생각이 유연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물 치료를 통해서 망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 두 번째로는 심리치료, 정신치료 혹은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환각이나 망상을 다시 생각해 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검증하는 그런 치료들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조현병 급성기 혹은 초기에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단단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초기에는 망상이나 환각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거 아니야,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직면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증상이 좀 좋아지고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긴가민가? 아, 이거 진짜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생각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현실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거가 필요하고요. 또 이 사람이 병을 앓으면서 원래 하고 있었던 직업 혹은 인간관계,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안 됐었던 것들을 다시 도전하고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심리치료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현병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조현병이라는 건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겉으로 보여지는 증상도 있고 하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감정이 없어지고 사회생활 하지 않고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음성 증상도 갖고 있고 이런 증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 질병이 정복을 할 수 없다거나 혹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은 아니거든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치료받고 사회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많이 격려하고 북돋아주면 충분히 보통 사람과 같이 혹은 그것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빨리 치료를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현병이 우리가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랑 같이 살 수 없고 격리돼야 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잘 치료받고 주변에서 조금만 더 많이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고 나쁜 편견만 가지지만 않는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 조금 걷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조현병이나 조현병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걱정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